어둠이 내려앉은 아프리카 초원 한가운데 풀 한 포기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분 것은 아닙니다. 풀잎 사이로 비늘이 덮인 길고 가느다란 몸통 하나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고 있을 뿐입니다. 나뭇가지 위에서 잠들어 있던 작은 원숭이 한 마리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귀를 찢을 듯한 비명을 지르며 나무 꼭대기로 도망칩니다. 이 원숭이는 태어나서 뱀을 직접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미에게서 뱀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녀석은 풀 사이로 스치는 가느다란 형체만 보고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도망친 것일까요? 2013년 일본과 브라질 공동 연구진이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뱀을 본 적 없는 실험실 원숭이의 뇌에 전극을 꽂고 다양한 사진을 보여줬더니 뱀 사진이 나타난 순간 뇌 특정 부위에서 폭발적인 전기 신호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활성화된 91개의 신경세포 중 무려 40%가 오직 뱀에만 반응했습니다. 원숭이 얼굴 사진에도 원숭이 손 사진에도 기하학적 도형에도 이 정도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뱀 사진을 보여준 뒤 신경세포가 반응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60m초, 즉 0.06초에 불과했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시간에 5분의 1도 안 되는 찰나에 이 원숭이의 뇌는 뱀이다 라고 외친 셈입니다. 도대체 뱀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뇌가 어떻게 뱀만 골라서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1억 년에 걸친 뱀과 영장류의 숨막히는 생존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이 우리의 눈과 뇌를 설계한 놀라운 비밀을 낭낭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시계 바늘을 약 1억 년 전 백악기 시대로 되돌려야 합니다. 당시 지구의 주인은 공룡이었고 우리의 조상인 초기 포유류는 쥐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이 시기에 뱀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포식자가 등장합니다. 다리도 없이 소리도 내지 않고 어둠 속에서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이 존재는 작은 포유류에게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뱀은 땅속 골에 숨은 포유류를 찾아내 통째로 삼켜버릴 수 있었고 나뭇가지 위에 똠리를 틀고 앉아 몇 시간이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약 6천만 년 전부터는 상황이 더욱 끔찍해졌는데 독을 가진 뱀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리기만 하면 온몸에 독이 퍼져 죽는 이 새로운 무기 앞에서 영장류의 조상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뱀을 빨리 발견하고 피하는 개체만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길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개체는 조용히 역사에서 사라져갔습니다. 2006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의 린네 이스벨 교수가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제목은 영장류 뇌 진화적 변화의 주역으로서의 뱀이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스벨 교수는 대담한 주장을 펼칩니다. 영장류가 앞을 바라보는 두 눈과 뛰어난 시력, 그리고 거대한 시각 중추를 갖게 된 것이 바로 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뱀이라는 포식자를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탐지하느냐가 곧 삶과 죽음을 갈랐기에 영장류의 시각체계는 수천만 년에 걸쳐 뱀을 감지하는 방향으로 극도로 정밀하게 다듬어졌다는 가설입니다. 이것이 바로 뱀 탐지 이론이라 불리는 학설의 핵심입니다. 이스벨 교수는 흥미로운 증거를 제시했는데 뱀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수백만 년을 살아온 메다가스카르의 원원류가 다른 영장류에 비해 시력이 훨씬 약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뱀이라는 위협이 없었던 곳에는 시각을 발달시킬 진화적 압력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반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복사와 함께 살아온 원숭이와 유인원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시각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뱀을 감지하는 뇌의 배밀 장치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답은 시상베개라 불리는 뇌의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시상베개는 시상의 뒤쪽에 자리 잡은 신경 다발로 주의력을 통제하고 위력을 인지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2013년 연구에서 과학자들이 원숭이의 시상베개에 전극을 꽂고 관찰한 결과 이 부위의 신경세포들은 뱀 사진에 대해 다른 어떤 자극보다도 빠르고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원숭이들이 연구소에서 태어나 살아오면서 실제 뱀은 물론 뱀과 비슷한 어떤 것도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유전자에 이미 새겨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벨 교수는 이 발견을
자신의 뱀 탐지 이론에 대한 최초의 신경과학적 증거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뇌는 뱀의 어떤 특징을 보고 뱀이라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길쭉한 몸통인지 구불구불한 움직임인지 아니면 화려한 색깔인지 과학자들은 하나씩 실험으로 검증해 나갔습니다. 2024년 일본 나고야 대학교 카와이 노부유키 교수 연구팀이 결정적인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뱀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본 원숭이 3마리에게 배 사진과 도롱뇽 사진을 보여주며 반응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도롱뇽은 뱀처럼 길쭉한 몸통을 가졌지만 비늘이 없는 동물입니다. 결과는 명확했는데 원숭이들은 도롱뇽보다 뱀을 훨씬 더 빨리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연구팀이 도롱뇽 사진 위에 뱀 비늘 무늬를 합성해서 입혀보았더니 원숭이들은 비늘 옷을 입은 도롱뇽을 진짜 뱀만큼 빠르게 감지한 것입니다. 길쭉한 몸도 아니고 구불거리는 움직임도 아닌 바로 비늘이라는 시각적 단서가 영장류의 뱀 탐지 체계를 작동시키는 핵심 열쇠였던 것입니다. 야생 법밭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실험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는데 수건 사이로 뱀 가죽 조각을 살짝 노출시켰더니 원숭이들은 곧바로 2발로 일어서서 그 조각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뱀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 비늘이 드러난 피부 한 조각만으로도 경보가 울린 것입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실험이 있습니다. 2017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생후 7개월에서 10개월 된 인간 아기들에게 뱀 사진과 꽃 사진을 번갈아 보여주었습니다. 아기들은 뱀 사진을 볼 때 동공이 뚜렷하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고작 몇 개월 된 아기의 뇌가 뱀이 위험하다는 것을 학습했을 리는 없습니다. 인간의 뱀 탐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시각 실험도 있습니다. 나고야 대학교 연구팀이 대학생들에게 새와 뱀과 고양이와 물고기 사진을 이미지 잡음으로 덮어서 보여줬는데 같은 수준의 잡음에서 참가자들은 다른 동물보다 뱀을 압도적으로 빨리 찾아냈습니다. 20단계의 잡음 제거 과정 중 6번째 단계에서 절반 이상이 이미 뱀을 알아보았고 8번째 단계에서는 90%가 뱀을 식별해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10번째 단계가 되어서야 겨우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 뇌 속에 배 전용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뱀만은 귀신같이 잡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뱀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영장류가 뱀을 피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면 뱀은 가만히 담하고만 있었을까요? 2021년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 연구팀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영장류와 함께 살아온 코브라들이 독을 멀리 뿜어내는 능력을 진화시킨 것이 바로 영장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장류는 뱀을 발견하면 본능적으로 돌멩이나 나뭇가지를 집어던져 뱀을 공격하는데 이 원거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코브라는 독을 분사하는 무기를 개발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영장류가 코브라 독에 대한 부분적인 내성을 진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침팬지와 고릴라 그리고 인간의 마지막 공통조상이 이미 코브라 독에 대한 저항력을 발달시키고 있었습니다. 반면 뱀이 없는 환경에서 살아온 원원류에게는 이런 내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뱀은 더 강한 독을 만들고 영장류는 그 독에 견디는 몸을 만들고 영장류는 더 빠른 눈을 갖추고 뱀은 더 교묘한 위장술을 발전시키는 이 끝없는 분비 경쟁이 1억 년 넘게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매년 약 540만 명이 뱀에 물리고 그중 8만 1,000명에서 13만 7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뱀은 여전히 동물에 의한 인간 사망 원인 중 최상위를 차지하는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인도에서만 매년 수만 명이 뱀에 물려 사망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농촌 지역에서도 뱀에 의한 피해는 일상적인 위협으로 남아 있습니다. 찰스 다윈도 이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1872년 그는 런던 동물원에서 유리벽 너머의 뻗금살무사 앞에 서서 아무리 공격해와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뱀이 유리벽을 향해 덮치는 순간 그의 몸은 의지와 상관없이 거의 2미터를 뒤로 펄쩍 뛰어버렸습니다. 진화론을 정립한 위대한 과학자조차도
수천만 년에 걸쳐 뇌에 새겨진 본능 앞에서는 무력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과학자가 뱀 탐지 이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퀘벡스 대학교의 이사벨 베랑시에 교수는 시각체계 깊은 곳에 뱀에 민감한 신경세포가 있더라도 학습과 기억 같은 고차원적 정신 과정 역시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뱀보다 총이나 자동차 같은 현대적 위협을 더 빨리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총과 자동차는 진화 과정에서 뇌에 각인된 공포가 아님에도 빠르게 감지된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반론입니다. 하지만 뱀에 대한 공포가 학습만으로 설명되기에는 증거가 너무 압도적입니다. 뱀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원숭이의 뇌가 뱀에만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인간 아기의 동공이 뱀 사진에 확대되며 전 세계 어떤 문화권에서든 뱀에 대한 공포와 겸해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학습의 결과가 아님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뱀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반응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억 년의 생존 전쟁에서 살아남은 조상들이 여러분의 유전자에 남긴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유산입니다. 풀숲 사이로 스치는 비늘의 번뜩임을 0.06초 만에 감지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능력 덕분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뱀이 없었다면 영장류의 뇌는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스벨 교수의 말이 과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뱀에 대한 공포는 단순한 겁이 아니라 수천만 세대에 걸쳐 정교하게 조각된 생존의 걸작품입니다. 다음에 뱀을 보고 소름이 돋는다면 그 순간 여러분의 뇌 깊숙한 곳에서 1억 년 전의 조상이 조용히 속삭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망쳐라, 살아남아라. 그리고 이 기억을 절대 잊지 마라.